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법규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규는 법이 우리 국가고시가 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요.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항상 똑같은 게 법규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규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꼬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말 그대로 법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맨날 나오는 것만 나와요. 안 나오는 거는 거의 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만 외우시면 만점은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저를 스치고 지나간 많은 우리 학생들 중에서 법규로 떨어지면 저도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재작년인가요? 한 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전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분이 더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 차이로 떨어졌다 해서 하나든 둘이든 떨어진 건 떨어진 거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점으로 와서, 그래서 제가 점심을 사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법규는 떨어지면 진짜 저도 창피합니다. 저도 창피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저한테 법규 배웠단 말 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론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도 계속 똑같은 나왔던 문제들만 계속 나와서 그 문제만 다 뽑아갖고 여기 책에 나온 겁니다. 결국 요것만 확실히 아시면 만점까지는 좀 그렇고 한두 개 정도는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규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11개의 법을 배우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따로따로 좀 구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에 의료법은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20문제 중에 많게는 6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의료법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평생 동안 간호직을 하려면 의료법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료법을 모르면 정말 이거는 간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의대들도 똑같이 우리랑 11개의 법을 똑같이 배웁니다. 똑같이 배우는데 얘네들은 오랫동안 이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에 가서도 이걸 많이 100% 활용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새카맣게 잊어버려. 왜? 잊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일상생활에서 법을 생활화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생활화가 돼서 법의 그 허점을 찾아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맨날 재판관 앞에 쓰는 거는 우리 간호사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감염병 예방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요 세 개는 요거를 공부하면 이게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하고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도 이 세 개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공부하면 지역사회 간호학하고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묶어놓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응급의료 마약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되게 필요합니다. 임상 우리 간호직을 하려면 응급의료, 마약류에 가는 것, 특히 당연히 의료법, 요 세 개는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법에 걸릴 만한 건 요 세 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우리가 관여를 안 해서 요 세 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강제고, 건강보험이 강제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이게 나름대로 이득이 있는 게 꽤나 많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환자분한테 설명하기도 되게 좋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오시는 할머니들 또는 병원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게 신기해 하시는 게 국민건강보험법.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관리법하고 검역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날 간호사 하면 병원에만 있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간호사 하는 일은 되게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알고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뽑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검역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역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인천공항, 부산항 이런 데인데요. 거기에서 있으신 분들이 검역관이라고 해요. 이 검역관을 보건복지부에서 뽑는데 여기에 우리 간호사가 어플라이를 하면 되게 좋아하는 건 아시죠? 왜냐면 간호사들이 되게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검역관들은 우리는 3교대도 되게 힘든데 이분들은 2교대입니다. 2교대. 2교대면 엄청 힘들겠다. 아니요. 텔레비 보면서 2교대.
물론 이분들은 텔레비 보느라고 힘들 들긴 하겠지만 무슨 텔레비를 보는 거냐면 우리 외국 여행 갔다가 들어오면 양쪽에 텔레비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양쪽에서 텔레비 보시는 분들이 검역관이세요. 그럼 텔레비에 뭐가 있는데 우리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인데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 많은 사람을 딱 붙여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부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검역관인데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2교대. 그러니까 12시간이라고 그 다음 12시간이라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검역관에 우리가 어플라이를 하면 면접 때 굉장히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적만 그 시험만 합격을 하시면 면접은 이렇게 우수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간호사들 좋아하는 게 이쪽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만족도 되게 높습니다. 물론 우리 간호직보다는 월급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혈액관리법 하면은 우리 적십자서에서 혈액 체열하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되게 편안해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직업이 대상이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역관 되게 추천해 드립니다. 되게 좋아요. 이분들은 제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우리는 그 넓은 공항을 걸어서 다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요번에 1인용 차 끌고 찍 하고 다닙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11개 법을 배울 건데 이때 검역법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혹시 공부하시면 나중에도 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1개의 법을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물론 제가 이론을 할 때 가로놓기라는 걸 그때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 배우고 가로놓기 하고 문제도 풀고 그랬었는데 이 가로놓기를 또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활용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형을 보시면 가로놓기가 있을 거고 처음에는 의료법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 가로놓기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가로놓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 입에서 나올 생각, 다시 말해서 받아쓰기 하실 생각을 하지 말으셔야 돼. 자, 그리고 책으로 잠깐 보시면 573쪽에 단원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단원별이 제가 11개의 법 중에서 중요한 것만 문제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592쪽에 있는 모의고사 1부터 11회까지 해놨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단 몇 개 안 돼. 2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11개에 11회라고 해봤자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다 보면 매번 이게 다 일찍 끝나고 이거 말고도 쪽지 시험을 더 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잔수는 그 정도로 하시고요. 결국 법규는 제가 외우는 건 당연하고 생활화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든 복도에서 만나서 제가 찍 찔렀을 때 금방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생활화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의료법에 대해서 일단 맨 처음에 여러분이 얼마나 상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가로놓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료법부터 들어갑니다. 자, 의료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료인 나오네요. 자, 의료인의 종류 얘기 좀 해주실래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5명입니다. 자, 이분들은 면허예요? 자격이에요? 예, 면허입니다. 자, 면허를 지금껏 쓰실 필요는 없어. 지금 쭉 머릿속에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시험 봐야 돼요. 국가시험, 국가고시 봐야 됩니다. 자, 국가고시는 누가 관장을 한다? 보목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가고시는 며칠 전까지 공고를 한다? 예? 왜 여기서부터 흔들려요?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은 그 시험 문제에 나오긴 했지만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뭐는 시험 장소는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국가고시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자,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누구세요? 응? 결격사유자. 결격사유자가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럼 결격사유자는 누군데? 결격사유자 누군데? 여기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나오는 거죠. 그치? 한정치산자. 또 누구세요? 예, 마약, 상정성 약품 중독자 있습니다. 제일 처음 있었는데? 그렇지, 정신질환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금고 이상의 형이요. 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런 분들은 결격 사유고 이런 분들은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 볼 수 없는 사람은 그치 컨닝. 그쵸?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데 아니야 그거 말고 그 전에 뭐 있었는데 부정행위를 만약에 시험 보다가 내 핸드폰 갖고 장난 놀았어 이랬을 때 바로 3회 국가시험을 못 본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죠?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치? 그리고 합격을 무효로 하는 거죠.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몇 회 국가시험을 못 본다? 3회. 이게 작년까지는 2회였었습니다. 올해부터 3회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2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3회면 아예 부정행위를 할 생각도 마셔야 돼. 3회면 세월이 흐르잖아요. 뭐 어떡할 건데 그 세월 흐르는 동안은. 3회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면허를 따겠지. 자, 면허를 따고 나면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뭐 해야 되는 거 있었는데? 예, 3년에 한 번씩 예,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 내 지금 현황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3년이 되는 해에 며칠까지? 3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 내 현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겠죠? 누구한테 하지? 협회장에게 하겠죠. 예, 협회장에게, 진짜 협회장에게 직접 해요? 그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아직 협회장에게, 간호협회장에게 합니다. 협회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협회장이 뭐를 확인할까요? 내가 신고를 했어. 뭐를 확인할까요? 이 사람이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안 받았다면 예, 신고를 유예합니다. 뒤로 미루는 거지. 그래서 보수교육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보수교육은 1년에 몇 번? 한 번에 몇 시간? 8시간 이상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수교육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대부분 보수교육 면제자, 또 하나 유예자가 나올 겁니다. 그쵸? 혹시 좀 얘기해 보실래? 그러니까 면제자가 꽤나 많을 거예요. 면제자 누구 생각나는 사람? 예,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이면 면제입니다. 또 의사들 쪽에서는 그치 신규 간호사도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 또 전문의야 전공의야. 전문의? 전공의는 면제자. 뭐 그 밖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하는 사람. 유예자는요? 한 사람, 그치?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유예자입니다. 자, 그래서 보수교육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치,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면허에 취소가 있고, 면허 취소. 또 하나가 자격 정지가 있을 겁니다. 그쵸? 어떤 게 더 무섭다 그랬어요? 취소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외우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하셨을 겁니다. 자, 면허 취소 좀 얘기해 보세요. 응? 자, 어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죠. 그렇지? 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소. 그럼 두 번째는요. 면허증을 빌려줬을 때, 그러니까 면허증을 대여했을 때 취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그렇지.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어. 또는 몇 회?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취소입니다. 3회 이상 자격정지. 또는 자격정지 중에 의료행위를 했을 때도 취소. 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치. 요번에 들어간 게 신체 위해한 영향을 끼쳤을 때.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주사기 하나 갖고 7년 썼던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때문에 여기 하나 좀 생겼다. 신체 위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취소입니다. 하나 있는데 딱 하나 더 있는데 하나 있는데 면허? 응? 그치 조건부 면허. 조건부 면허 그래서 3년 이내 조건을 걸어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조건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 면허 취소입니다. 자, 요것만 딸랑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면허 취소하고 나서 다시 재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이런 말 있었을 겁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이 중에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될 건. 결격사유. 얘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돼.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결격사유 4개 여기다가 쓸게요. 자, 이 중에서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하는 거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요. 그 사유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재교부합니다. 그래서 정신은 치료됐어?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재교부한다. 라고 보시면 돼. 근데 얘는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그럼 대여했을 때는 2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자, 3회 자격정지, 얘도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자, 신체 위한 영향 끼쳤어. 되게 괘씸하지? 자, 이거 몇 년? 3년. 괘씸하니까 3년. 3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제일 작은 게 조건부.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았어? 얘는 1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면허 취소는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딸랑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짝을 올바르게 지은 거 뭐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니까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들어가냐면 이제 의료기관 들어가겠습니다.